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은 전두환 씨 얘기 좀 합시다. 전두환 이야기. 예. 맥이 이어집니다. 그래요? 예. 혹시 전두환 회고록입니까? 그럴 리가요. 예. 이 사람이 자신은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었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예. 광주 사태의 희생양이다. 예. 발포 명령 안 했다. 예.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는데요. 예. 역사 앞에서 반성이나 성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대의 독재자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새삼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하면서 전두환을 사면했던 게 이렇게 또 역사를 다시 한번 베베 꼬는 예. 상황으로 나타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 아는 사람 다 알았겠지만 예. 전두환에 관한 소설이나 이런 건 제가 알기는 없고요. 조금은 우회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 PD 노덕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노덕술 알죠? 네. 고문 기술자 아닙니까? 네. 일본군 경찰 출신으로 희대 고문 기술자였죠. 예. 일본 제국주의 기여했다는 공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통해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예. 열교가 총독부로부터 서훈 8등이라는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지명해서 체포되기도 하는데 이승만이 반공에 기여한 사람이다. 풀어줘라. 그래서 또다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호사를 누립니다. 예. 이 노덕술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정권 때 혁한 공을 세웠던 고문기술자 이근환입니다. 이근환 목사. 예.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군소교단인데요. 네. 목사직을 파직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근환 씨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근환이 고문한 분이 김근태 상임위원인가요? 그런 분이었죠. 우리 남영동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이근환이야말로 전두환 정권의 존재 방식을 잘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폭력의 하수인으로서 당시 모든 비판 세력들을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문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관절 뽑기의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문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 이근환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천운영이라는 사람의 생강이라는 소설입니다. 생강. 네. 생강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생강차가 생각이 나고요. 생강차 같기도 하고 뭔가 써서 먹기에는 좀 이상하고 그렇다고 없으면 좀 심심하고 그런 의도를 담은 것 같아요. 생강이라는 소설은 이근환을 모델로 해서 고문기술자를 아버지로 둔 딸과 고문기술자인 안이라는 사람의 교차서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역사를 제대로 창설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첫 장을 열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귀가 약하신 분들은 볼륨을 낮춰주시거나 잠깐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온기를 없애는 데는 찬물만한 것이 없다. 물을 쏘아라. 얼음처럼 차가운 물의 채찍을 맛보게 하라. 살을 내는 공포가 무언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물이 불꽃처럼 번지리라. 빛은 어둠보다 더 어두우리라. 물인지 불인지 빛인지 어둠인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공포의 시작이다. 공포의 각성 단계를 거친 육체만이 진정한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이때 기술이란 고문을 얘기합니다. 예. 이제 그대로 반나절만 내버려 두면 된다.
그 다음은 시간이 알아서 할 것이다.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반나절이면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한 편의 드라마로 영사될 시간이다. 놈이 행한 죄와 미처 행하지 않은 죄까지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이다. 놈이 맛보았던 행복과 맛보고 싶었던 희망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였던 음식물이 모두 소화되어 사라질 시간이다. 토할 음식이 없으니 기도를 막을 조각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놈은 함부로 죽지도 못할 것이다. 칠성판 위에 놈을 눕혀라. 발목을 고정시키고 목까지 받쳐주니 편하지 않겠느냐. 담요를 덮어 비굴한 육체를 감춰주어라. 피부에 상처가 남는 걸 막아줄 것이다. 뼛속부터 멍들게 하여 폭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4개의 띠로 단단히 고정시켜 내 아름다운 칠성판과 하나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어라. 사랑스럽지 않느냐. 칠성판 위에 누운 저놈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처럼 온순하구나. 젖이라도 물고 싶은 얼굴 아니냐. 그렇다면 달콤한 젖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선 물에 적신 거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어라. 공기가 들어가 기도를 막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물을 부어라. 천천히 조금씩 부어라. 목구멍과 콧구멍으로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물이 목구멍으로 차오를 때까지 물줄기를 멈추지 마라. 입을 다물어도 소용없고 숨을 참는 것도 한순간이다. 입은 벌리게 되어 있고 물은 들어가게 되어 있다. 버티려 할수록 고통의 시간만 길어질 것을. 숨이 가빠지는 것이 들리느냐. 가슴이 둥글게 부풀어 오는 것이 보이느냐. 물의 양을 늘려라. 들어가는 것보다 밖으로 새는 것이 많지만 상관없다. 물이 눈구멍으로 새어나올 때까지 계속 부어야 한다. 뻐끔대던 주둥이의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그치지 마라. 네, 하면서 쭉 이어지는 고문의 기술의 이 현실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간결한 문체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오줌을 지린 모습, 벌레만도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폭력의 모습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이게 바로 전두환 독재 정권, 그리고 그 이후 권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문으로 괴롭혔던 바로 현실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을 아버지로 둔 딸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락방으로 숨어든, 또 권력은 또 이런 언론에 노출된 아니라는, 여기서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사람을 공직에서 잠시 도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초원 미용실로 숨어드는데요. 다락방에서 이제 딸과 묘한 동거를 하기에 이릅니다. 딸은 그야말로 이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대학생인 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렇게 통째로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또 동시에. 그러면서 모든 친구하고도 헤어지고요. 아버지가 고문 기술자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또 사랑할 뻔한 사람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에 관한 증오를 키워가죠. 정말 악마의 모습을 아버지에게서 보는 겁니다.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정말 군데군데 그냥 책장을 덮어버리고 싶은 데가 많아요. 한번 그 낯선 사람들에게 통해서 듣는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사람이 이른바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비판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는 화자가 나로 등장하는데요. 돌멩이에서 눈물을 뽑아내어 병균을 없애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민주화를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어도 싼 사람들이죠. 그는 고문을 당해도 싼 사람들입니다.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악의 무리란 비판 세력을 얘기합니다. 권력이 비판적인 사람들. 악의 무리들이 스스로 악이라고 인정하겠는가? 스스로 깃발을 들고 자백하러 걸어 들어오겠는가? 선의 가면을 쓰고 신념의 갑옷을 두르고 결사항전을 외치는 자들이었다. 그들의 단단한 가면을 벗기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악은 순식간에 다른 악을 불러들이고 세력을 확장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들 것이다. 악의 자백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악의 힘을 빌렸을 필요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당하는 긴박한 시간들이었다. 그들은 훈련된 자들이었다. 민첩하고 영악하고 난폭한 놈들이었다. 성급하게 공격했다가 놓치면 더 깊은 곳으로 잠적할 터이니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를 일이었다. 내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내가 그 일을 해냈어야 했다. 그것이 내 일이었다. 그것들이 악이고 내가 선이다. 나는 선을 행사한 것뿐이다. 어떻습니까? 이 목소리하고 아내 목소리와 전두환의 목소리가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민주항쟁에 나섰던 사람들은 폭도들이었고
광주 민주항쟁은 폭동이었고 예. 그건 자기가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는 온갖 욕을 다 먹어야 했고 그러나 그건 정당한 작전권 행사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악의 무리들이 볼 때는 그 악에 저항하는 모든 자들이 또 다른 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죠. 이런 자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린다는 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예. 전두환 씨의 이 목소리를 이 회고록이라는 걸 통해서 들으면서 어떤 살아있는 유령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 정치 공동체를 덮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앞에서 잠깐 얘기를 잘못했는데 그 낯선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구절을 들어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우리가 역사를 외면할 때 이 악령들이 또다시 어떻게 마술을 뻗치는지 이 악령들의 역사가 또 어떻게 반복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 처단하고 복수하자는 게 아니야. 잘못된 과거를 그냥 숨겨두고 묻어두면 언젠가는 그게 다시 유령처럼 튀어나와서 똑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돼 있거든. 난들 그때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니? 내가 내뱉은 이름들,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되어야 했던 사람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인걸. 그래 역사는 말이야. 그런 과거 유령들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처단하고 복수하자는 게 물론 아니지만은 이런 유령들의 준동을 방치하는 순간에 그대로 다시 유령들은 재점령합니다. 그 요덕술의 유령이 이근양이었듯이 전두환의 유령이 박근혜였고요. 이 박근혜가 이렇게 저지른 이런 온갖 그 난맥상들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천운영의 생강이라는 소설은 이근한을 모델로 한 이 소설은 고문기술자를 통해서 국가폭력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그리고 권력은 어떻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을 진압했는지 그리고 이 악령들이 부활할 가능성은 또 어디에 있는지 등등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두환 씨를 보면서 전두환의 또 다른 화신인 이근한을 떠올렸고요. 이근한을 모델로 한 이 소설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나치 시대에 대한 평가는 아주 일관되고 단호한데 우리는 뭐 박정희도 전두환도 뭐 조금만 야당이 못하면 바로 그냥 복권이 되고 부활이 되고 지금 사실 수많은 샤이 전두환, 샤이 박근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단과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 다음 정부에서 뭐 또 다시 통합, 화합 이런 이름으로 역사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한다면은 다시 전두환이 부활하고 박근혜가 부활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사면 얘기를 뭐 했느니 말았느니 이러는데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 많은 죄도 아직 판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사면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불순하죠. 시간이 없더라도 이 부분은 꼭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이라는 아버지가 딸에게 구두를 한 켤레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자수할 줄 알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딸은. 그런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수하거나 자기를 깊게 성찰할 리가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그 구두가 당신은 아버지입니다. 나는 딸이고요. 괴물이 아니었던 시절로 이끌어주길 바랐다. 비겁한 은신을 마치고 죗값을 받으러 가게 하길. 죽어서도 다 갚지 못할 죗값의 먼지의 만큼이라도 치르게 하길. 하지만 지금 당신은 자수를 하려는 자의 행색이 아니다. 그것은 자맹의 차림이다. 번거지와 모자와 마스크와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은 비굴한 행색.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신문에 실린 그 유명한 사진과 지금의 당신을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당신에게 과연 용서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과연 자비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봄이다. 누구에게나 오는 봄조차 꽃을 틔울 수 없는 당신. 당신의 몸은 그 자체가 불타는 지옥이다. 당신이 지금 자수를 하러 가는 것이든 아니든 다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지옥을 끌고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나오지 말길. 제가 전두환 씨에게 바치고 싶은 마지막 천운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은 전두환한테 직접 뭐 주고받은 건 없으시죠? 제가 젊은 시절을
지배했던 예. 독재자이자 그야말로 괴물이었죠. 예. 네,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예. 혹독한 일을 당했고요. 예. 뭐 저야 아주 비겁한 사람이어서 잘도 빠져다녔지만. 예. 근데 우리가 그 암울했던 시기에 침묵했던 거는 그 후대에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네,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위로를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론 듣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부끄러운 예. 부끄러운 데는 또 감직해야겠죠. 예, 예. 하여간 박근혜 시대, 우리가 또 열심히 또 싸운 것도 그 시대에 대한 어떤 채무감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만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기도 할 겁니다. 예. 저 유령과도 같은 예. 짐승과도 같은 자들이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예. 늘 경계의 눈길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께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군소교단인데요. 네. 목사직을 파직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근한 씨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죠. 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했는지, 예.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괴롭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근한이 고문한 그 분이 김근태 상임위원인가요? 그런 예. 분이었죠. 예. 우리 남영동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예. 바로 이근한이야말로 전두환 정권의 존재 방식을 잘 알려주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가폭력의 하수인으로서 당시 모든 그 비판 세력들을 정말 그 상상하기 힘든 고문들,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관절 뽑기의 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고문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 그 이근한을 모델로 해서 쓴 소설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천운영이라는 사람의 예. 생강이라는 소설입니다. 생강. 예. 네. 생강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생강차가 생각이 나고요. 생강차 같기도 하고 뭔가 써서 네. 먹기에는 좀 이상하고 예. 그렇다고 없으면 좀 심심하고 그런 의도를 담은 것 같아요. 예. 이 생강이라는 소설은 이근한을 모델로 해서 고문기술.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오늘은 전두환 씨 얘기 좀 합시다. 전두환 이야기. 예. 맥이 이어집니다. 그래요? 예. 혹시 전두환 회고록입니까? 그럴 리가요. 예. 이 사람이 자신은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었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예. 광주 사태의 희생양이다. 예. 발포 명령 안 했다. 예. 주장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얘기하는데요. 예. 역사 앞에서 반성이나 성찰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시대의 독재자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새삼 그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하면서 전두환을 사면했던 게 이렇게 또 역사를 다시 한번 베베 꼬는 예. 상황으로 나타날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 뭐 아는 사람 다 알았겠지만 예. 그 전두환에 관한 뭐 소설이나 이런 건 제가 알기는 없고요. 조금은 우회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김 PD 노덕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노덕술 알죠? 네. 고문 기술자 아닙니까? 네. 그 일본군 경찰 출신으로 희대 고문 기술자였죠. 예. 일본 제국주의 기여했다는 공으로 상을 받기도 하고요.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독립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통해서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예. 열교가 총독부로부터 서훈 8등이라는 상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지명해서 체포되기도 하는데 이승만이 반공에 기여한 사람이다. 풀어줘라. 그래서 또다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호사를 누립니다. 예. 이 노덕술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바로 전두환 정권 때 격한 공을 세웠던 고문기술자 이근한입니다. 이근한 목사. 예. 우리 교회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